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현장에 나갔을 때, 카메라를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찍어야 할 것인가, 촬영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우리는 카메라 들고 나가서 먼저 카메라 세팅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먼저 펜 포커스로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리개는 16 정도, 앞서 시간에는 11 정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광선이 나쁠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조리개를 우리가 한 11 정도, 이럴 때 반드시 타임이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ISO를 좀 높여서 타임이 짧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블러, 손떨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펜 포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누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광선에 대한 파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선 말씀드렸죠? 5가지, 7종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피사체를 바라봤을 때 지금 광선이 어떤 종류인가, 직사광선인가, 좋지 않구나. 그러면 이동해서 측광, 사이드라이트, 좋구나. 아니면 확산광이구나. 아니면 역광이구나. 디퓨징 라이트, 확산광이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그 특징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피사체의 어느 광선이 지금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 광선이다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게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관찰. 그래서 관찰은 첫 번째 우리가 위치, 포지션, 어디서 볼 것인가, 앞쪽에서, 옆쪽에서, 뒤쪽에서, 또 다시 앞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바깥으로, 혹은 숲에 들어가면 숲에서 바깥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관찰을 한다. 두 번째로 이제 거리, 디스턴스라고 그랬죠? 거리는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거리 하면 우리가 텔레스코프, 거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미들 레인지 해가지고 중간 범위, 가까이 본다. 가까이 보는 것은 크로잡. 더욱 미세하게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코프, 크로잡, 마이크로스코프, 미세하게. 그래서 치밀하게 관찰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시점.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뷰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점.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용어 중에 시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뷰 포인트, 시점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분들은 또 포인트인데 이건 정말 곤란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포커스나 초점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핀이나 핀트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뷰 포인트, 시점, 어느 시점에서 볼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우리는 사진적인, 포토제닉한 컨텐츠, 찍고 싶은 내용을 선택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 관찰의 내용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보충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다음 고려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토제닉 컨텐츠, 찍고 싶은 내용을 선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 사진반에서도 그렇고 학부생들도 보면 똑같은 현장에 나갔다가 똑같은 비슷한 시간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진, 어떤 사람들은 더욱 의외의 사진도 찍어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보통 반응은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관찰을 그만큼 치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 우리가 사물을 보다 사진적으로 관찰하면 사진가에게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카메라 아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카메라 아이. 카메라 아이는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카메라 눈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진가의 눈. 그래서 사진가는 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물론 시력보다는 대상을 사진적으로 포토제닉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눈이 좋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것은 우리가 시각 훈련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은 남의 사진을 많이 보고 또 찍고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크리틱, 비평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주얼 트레이닝, 시각 훈련을 통해서 남과 다른 사진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아이, 사진가의 눈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보다 많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나 사진가와 시인은 갔던 길도 되돌아온다. 어느 시인의 시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내려올 때 보이더라. 이런 얘기 있죠. 사진가들은 왜 갔던 길을 와야 될까요? 올 수도 있고 와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시각, 어제 뉴 비전이라는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각의 포토제닉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다른 시점에서 봤더니 또 더 좋은 찍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치밀하게 관찰해서 포토제닉한 콘텐츠, 찍고 싶은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장소이지만 남과 다른,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내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우리 관찰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찍고 싶은 것이 광선과 결합해서 저것을 찍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서면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는가? 대비입니다. 대비가 이루어지는가? 대비는 우리가 지난 우리 앞서 시간에 컨트라스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얘기는 우리가 노출과 관련해서 하이라이트, 섀도우, 밝은 것과 햇빛이 비추는 들어오는 부분과 그림자진 부분, 하이라이트, 섀도우. 자, 요것의 차를 우리가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 대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촬영에서의 대비는 우리가 흑백 사진의 경우에는 대비는 어떻게 되는가? 명암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명암 대비. 밝고 어둠의 대비죠. 우리 흑백 사진은 우리가 밝고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간에 여러 단계의 농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라데이션, 계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계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뭐냐? 톤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우리가 노멀, 보통 수준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흑백과 컬러를 선택할 때에 흑백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명암은 우리가 존 시스템이라고 해서 존 시스템 이거는 흑백 프린트 이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셀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걸출한 풍경 사진가가 지금은 안셀 아담스의 사진 풍의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그가 이룩하는 흑백 프린트를 세계 최초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흑백 프린트 이론이 존 시스템입니다. 존 제로에서 존 9까지 10단계로 흑백을 나누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명암의 대비, 컬러의 경우에는 우리가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명도 대비, 보색 대비, 또 면적 대비, 한난 대비 많지 않습니까? 이건 또 우리가 컬러 할 때 다시 한번 더 배우도록 하고 그러면 대비는 왜 필요한가? 대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제 강조. 주제가 돋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주제가 분리되어야 된다. 자, 검은 배경에 농부의 흰 손. 그러면 돋보이겠죠? 자, 흰 배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돋보이겠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검은 배경이다 돋보이겠죠? 이렇게 주제가 배경으로부터 돋보이도록 되어지는가? 이것이 대비입니다. 그것을 먼저 저건 아무리 찍고 싶고 정말 좋은
찍고 싶은 내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비가 시원치 않다.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은데 검은 것이 묻혀버린다. 그러면 독자에게, 시청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겠죠. 주제가 없으니까. 주제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찍고 싶은 내용 다음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대비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꼭 파악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대비가 파악이 되면 한 가지 더 여기에서 관련돼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주제가 중첩되지 않는가, 오버랩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진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디그레션이라고 해서 2차원적, 우리가 지금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입체를 우리는 사진예술이든 해와든 평면예술이잖아요. 그냥 3차원을 평면으로 옮겨놨을 때에 원근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평면예술이니까. 따라서 멀리 있는 선들이 주제와 오버랩 되면서 주제를 해치지 않는가. 예를 들면 바다에 나갔다. 수평선이 저 멀리 있습니다. 인물을 놓았는데 인물이 목에 딱 걸린다. 이거는 공간적으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지만 평면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는 이 수평선이 사람의 목을 치고 나간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것이 오버랩 되면 안 되겠다. 디그레션, 이래서 중첩이 되도록 하면은 안 되겠다. 그것을 살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뷰 포인트, 시점을 약간 높이게 되면 선이 내려갈 수 있겠죠. 시점을 낮추면 약간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시점을 바꾸면서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 중에서 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관찰에 관해서 좀 더 보충적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대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파악해야 된다. 이거는 몸에 익혀둬야 됩니다. 카메라가 우리가 몸에 익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은 기초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해서 기록해가지고 꼭 기억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보면 자꾸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어느 이제 단계에 오르면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만나시죠. 함성호 사진TV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 2편 업로드 합니다. 자, 오늘 공부가 유익했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강의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